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충격적인 부정선거의 그 조작과 증거를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자 결과를 조작했던 그 충격적인 조작질도 증거도 우리는 분명히 보았지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바탕 난리가 났으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내년 1월 초 부정선거 대공개 이후 중앙선관위 국가중요시설 지정 요청.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보안인가 봉인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중요시설 지정 요청, 그 이면에 드러난 민낯.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부라 불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터졌으며 이 소식은 지금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를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을 했고 이 요청이 승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는 또 무엇을 감추려 하느냐라는 위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관위를 국가중요시설 지정 요청을 한 이 시점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초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들을 대대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언급한 시기와 겹치면서 이 논란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중앙선관위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선관위의 단순한 보안 강화일까요? 아니면 선관위의 위협으로부터 부정선거 위협으로부터의 철벽 봉쇄일까요? 그렇다면 선관위가 요청한 국가중요시설 가급이란 무엇일까요? 국가중요시설 가급이란 적의 공격이나 점령, 파괴 시 국가 기능과 국민 생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부여되는 최고 수준의 보안 등급입니다. 현재 이 등급에 포함된 시설은 청와대,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가정보원, 한국은행본점, 한국조폐공사 등입니다. 즉 군사, 사법, 통화, 권력, 핵심 기관들입니다. 이제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됐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시스템 서버가 중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외부 침입과 테러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지금인가라는 질문이 여기서부터 터져나오는 이유는 바로 선관위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국가중요시설 각급 신청
그 지정의 요청의 본질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선관위의 이런 요청이 보안 강화인가 아니면 부정선거와 관련된 진실 차단인가 라는 의문이 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관위의 조치를 두고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선관위 선거 서버에 대한 접근과 검증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터졌습니다. 왜 이런 의문이 나올까요?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해온 키워드는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지난 12월 3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3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입니다. 이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저질러진 나라들을 열거하면서 한국을 꼭 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부정선거가 자행된 나라라고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선관위의 이러한 행태로 보아 국민 다수가 선거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신뢰 위기는 현실이 돼 버린 상황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해 왔습니다.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 50만 명이 참여해 조작은 불가능하다. 부정선거는 실체 없는 음모론이다. 그런데 얼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를 본인들 스스로가 털어놓았습니다. 선관위 외부망과 내부망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전 투표 기간에는 이 두 망이 연결되어 있다고 스스로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관위가 인정한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왜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이번 선관위의 충격적인 조치에 대해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선관위 의혹이 있으면 공개해서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정상이다. 지금 선관위가 하는 일은 범죄의 증거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지난 수년간의 부정선거 논란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붕괴의 경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은 핵심적인 발언을 또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스스로를 요새로 만들수록 국민들의 의심은 더 커질 뿐이며 진실은 방어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선관위를 맹비판했습니다. 그는 특히 선관위 선거 서버 공개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그 서버는 언젠가는 반드시 공개될 것이다. 선관위가 진실을 피한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외부 침입이 아닙니다. 민경욱 전 의원과 부정선거에 대해 강하게 선관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외부 침입이 아니라 내부 검증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선관위 서버를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이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서버를 해킹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선관위의 서버를 무조건 서버가라는 구호처럼 그것을 공개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선관위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국민 앞에 설명하라는 것인데 그러나 선관위가 선택한 방식은 방호 인력 증원, 울타리 설치, 보안 관리대 신설, 접근 통제 강화, 물리적 차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선관위의 민낯을 보고 국민들은 묻습니다.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관련 의혹에 대해 설명이 아니라 차단부터 하는 것인가?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그것은 부정선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그 위험 순간을 우리 국민들이 목이 터지게 부르짖었지만 선관위는 끝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함구하고 있으며 이제는 선관위가 국가중요시설 지정 요청을 했으며 그것이 승인이 난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선관위가 정말 떳떳하다면 서버 공개가 왜 들어온지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정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보안 강화입니까? 아니면 민주주의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선거 핵심인 검증을 피하기 위한 봉인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년 1월 초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 증거를 대대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를 국가중요시설 지정 요청을 했으며 또한 이재명 정권의 국방부는 그 요청을 왜 승인을 내준 것일까요? 위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중앙선관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공격자가 아닙니다. 국민은 주인입니다. 주인에게 설명하지 않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권력은 어떤 명분을 가져도 결코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벽 방어가 아니라 철저한 투명성, 부정선거와 관련된 공개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